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때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까지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틀렸어요. 그때마다. 이게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 갖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걸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꺾였다, 부동산이 꺾였다 하는 이유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분명해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정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제를 다루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두 개입을 하더라도 진실된 정보를 가지고 구두 개입을 해요. 이게 진실된 정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정보를 대입시켜서 정치적인 이슈를 대입시켜서 구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구두 개입은 사실은 올라가는데 사실은 올라간데 내려간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주춤한다는 이야기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제시했어요. 웬일로 이번엔 세 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집값이 꺾였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그 지표가 수도권도 0.40에서 0.34로 꺾였고 전국도 0.31에서 0.24로 꺾였고 서울도 마찬가지 0.22에서 0.19로 꺾였습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을 지금 또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9월에 들어와서 9월 13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보면 지금 매매 수급 동향이 꺾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106.7에서 105.1로 꺾였고요. 전국도 마찬가지 105.1에서 103.3으로 꺾였습니다. 서울도 104.2에서 102.9로 꺾였습니다. 꺾인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들은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하거든요. 9월 소비자 심리지수 중에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가 128입니다. 129에서 128로 꺾였습니다. 1포인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으면서 국정감사를 받는 와중에 지금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꺾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요. 왜 제가 그럴까 생각을 하나 하면요. 이 자료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가 제대로 맞았던 적은 없잖아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덜 올랐다. 서울 집값이
경실련, 경실련에서 발표할 때 50% 넘게 올랐다 하는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부동산의 어떤 지표를 예를 들면서 14% 올랐다 그랬나요? 다시 말해서 이 지표를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추세선은 믿을 수 있지만 이 지표를 믿기에는 아직까지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주간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105라는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0 이상이라는 것은요, 일단 높은 숫자예요. 이게 100일 때 쉽게 말하면 매매 수급 동향은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평행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도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은 쉽게 말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부르는 게 값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은행의 지표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129에서 128로 떨어진 것을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힘들다고. 이것은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강보합세다 이렇게밖에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결국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지표 모두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재정을 엄청 풀어제끼잖아요. 게다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도 지금 3조 넘게 또 푼다고 이야기해요. 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3조 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재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돈이 또 엄청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재정에서 돈이 더 많이 풀리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지표를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가 집값이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급의 지표가 좋아져야 됩니다. 공급의 지표가. 그것도 수도권 전체는 당연하지만 강남권,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쪽에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승인이 돼서 공급 지수가 올라가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일단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꺾였다, 조금 꺾였다 이 정도고 일단이라는 말에 저는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값이 꺾였다 이야기하기에는 섣부르다. 너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좀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입니다.